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성욕이 많은 여자 사귀면 행복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스킨십은 연애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런 만큼 서로 무엇을 얼마나 원하는지가 딱 맞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안 맞아서 스킨십이 지속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원하는 정도가 다른 게 연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커플의 성욕 차이가 연애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욕과 연애 만족도. 조지아 대학 심리학과의 스테파니 네이비스 교수는 남녀 커플의 성욕 차이가 연애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먼저 데이비스 교수는 실험에 참가할 70 이상의 커플을 모집한 후 현재 하고 있는 연애의 성적 만족도, 연애 만족도와 자신의 성욕에 관한 45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했거든요. 데이비스 교수는 이 결과를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남자의 성욕이 여자보다 큰 커플, 두 번째 그룹은 남녀 성욕이 비슷한 커플, 세 번째 그룹은 여자의 성욕이 남자보다 큰 커플이었어요. 자, 이 세 그룹의 연애 만족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남자들의 그래프를 보시죠. 그래프를 살펴보면 남자의 성욕이 여자보다 큰 경우 연애 만족도가 110점, 남녀가 비슷한 경우가 110점, 여자의 성욕이 더 큰 경우에는 106점으로 나타났어요. 즉, 남자의 경우에는 커플 간의 성욕 차이가 연애 만족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죠. 성욕이 비슷하든 차이가 나든 연애 만족도가 대동소이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좀 다른 결과가 나타났어요.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의 성욕이 여자보다 큰 경우 연애 만족도가 102점, 남녀가 비슷한 경우 115점, 여자의 성욕이 더 큰 경우에는 116점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성욕이 남자에 비해 낮은 커플의 경우 다른 커플들에 비해 연애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여자들은 상대방의 성욕 차이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관점의 차이. 데이비스 교수는 남녀가 잠자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합니다. 여자들은 성욕을 관계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잠자리가 연애에서 별도로 존재하는 영역이 아니라 상대가 어떤 사람이고 현재 연애가 얼마나 좋은지에 크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자신의 성욕이 상대방에 비해 낮을 때 이걸 관계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연애 만족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에 비해 남자들은 잠자리를 단순히 욕구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성욕 차이가 있어도 그게 연애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겁니다. 남자의 노력. 데이비스 교수의 연구는 잠자리에서 물론 둘 다 노력해야겠지만 남자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걸 말해줍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성욕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해결되고 그게 연애 만족도에 쉽게 영향을 주진 않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성욕과 연애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요. 남자들은 여자친구가 무엇을 어떻게 원하는지 눈치 빠르게 파악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자들은 전반적으로 연애 만족도가 성욕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잠자리 외의 영역에서도 더 좋은 남자친구가 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난 원하는데 넌 왜 안 원해? 같은 단순한 질문만으로는 문제만 악화시킬 뿐이니까요. 서로 어떤 스킨십을 원하는지 솔직한 대화를 나누면 연애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거예요. 스킨십 대화 방식에는 수동형, 방관자형, 자기중심형, 상호교류형의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남녀 서로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파악하고 대화를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지난 영상 스킨십 대화 방식을 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난 영상 다시 찾아보는 거 귀찮은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는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스킨십 대화 방식. 혹시 애인과 스킨십에 대한 얘기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심리학에서는 성의사소통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킨십은 뭔지, 내가 어떤 스킨십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뭘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지 묻는 대화를 일컫죠.
가톨릭대학교 이영호 박사에 따르면 사람들의 스킨십 대화 방식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연애 만족도도 달라진다고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스킨십 대화 방식 4가지 유형. 첫 번째, 수동형. 수동형은 말 그대로 애인이 원하는 스킨십에 그저 따라주기만 하는 유형이에요. 그렇다고 스킨십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저 부끄러움을 좀 많이 타서 내가 원하는 스킨십은 이거야 라는 말을 못하는 거죠. 애인의 요구는 제법 잘 들어주고 딱히 끌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스킨십에 응해주지만 자신이 먼저 스킨십을 요구하거나 불만을 드러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방관자형. 방관자형은 수동형보다 스킨십 대화에 좀 더 닫힌 편이에요. 애초에 스킨십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어쩌다 보니 스킨십을 하거나 어쩔 수 없이 스킨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본인이 원하는 스킨십을 먼저 얘기하는 일이 없어요. 상대가 원하는 스킨십 얘기를 들어줄 생각도 별로 없고요. 스킨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라 치면 그냥 피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자기중심형. 자기중심형은 일단 스킨십을 매우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당연히 본인이 원하는 스킨십도 확고하죠. 하지만 자신의 욕구에만 관심이 커서 굳이 상대방이 따로 원하는 스킨십이 있는지, 상대가 지금 스킨십을 하고 싶은 상황이 맞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 욕심이 좀 많은 분이랄까요? 심할 경우엔 딱 내가 원할 때만 스킨십하고 내키지 않을 땐 단호하게 거부를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상호교류형. 상호교류형도 마찬가지로 스킨십을 아주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연인과의 스킨십이 아주 좋은 애정 표현법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도 매우 솔직하게 꺼내놓을 수 있죠. 내가 어떤 스킨십을 좋아하는지 또는 어떤 스킨십을 싫어하는지 잘 얘기하고 상대가 원하는 것, 싫어하는 것에도 매우 귀를 잘 기울여줘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스킨십 대화를 매우 잘 나눈다는 거예요. 자유롭고 사려 깊은 대화로 애인과 최고의 스킨십을 나눌 수 있는 유형이죠. 최고의 스킨십 유형은? 사실 설명만 들어도 최고의 스킨십 유형이 뭔지 감이 오시죠? 남녀 390명을 대상으로 성의사소통 유형을 확인하고 연애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함께 비교해봤더니 남녀 공동 만족도 1위는 당연히 상호교류형으로 나왔습니다. 열린 대화 덕분에 서로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가장 만족스러운 스킨십을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상호교류형에 해당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부끄러울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죠. 남자들의 스킨십 대화 유형. 가톨릭대학교 이영호 교수는 20에서 40대 남자 390명을 대상으로 어떤 스킨십 대화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남자의 스킨십 대화 유형은 상호교류형이 35%, 자기중심형이 32.8%, 수동형이 27.1%, 방관자형이 5%로 나타났어요. 생각보다 많은 남자들이 자신의 욕구를 잘 드러내고 애인이 원하는 것도 많이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많은 남자들은 자신의 욕구에만 집중하고 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자기중심형에 속했죠. 여자들의 스킨십 대화 유형. 여자의 스킨십 대화 유형은 수동형이 36.7%, 방관자형이 26.4%, 자기중심형이 23.2%, 상호교류형이 13.5%로 나타났어요. 남자들과는 정말 판이한 결과네요. 여자들의 스킨십 대화 방식 1위는 수동형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원하는 스킨십이 있지만 실제로는 잘 얘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아마 자신의 욕구를 드러낸 여자를 밝힌다거나 가볍다고 여겨왔던 우리 사회의 분위기 때문은 아닐까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수동형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스킨십에 흥미를 잃게 되는 방관자형이 되는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지금까지 성욕이 많은 여자와 사귀면 행복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